안녕하세요. 저는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저 오늘 최근에 느끼고 생각한 바 한 가지가 있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직교회 안에 들어가 늘 말쑥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그리고 뭔가 남들에게 보일 때도 깔끔한 외양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조금 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구청에서 하는 방역 작업으로 인해서 각 시장을 돌며 여러 가게들의 방역을 도와주는 일을 짬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함께 팀을 꾸려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업을 크게 실패하여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일용직만 하다가 마침 기회가 나서 지원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몇 년간 집 밖에 나오지 않았다가 이것을 계기로 밖에 나와 일을 하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경력을 가진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 매일 작업을 같이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에서 봤을 때 조금은 무시받을 수 있는 계층, 조금은 사람들이 존대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부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늘 뭔가 갖추고 겉보기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 존중하는 분위기가 많으니까요. 엄밀히 살펴보면 저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 대한 약간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늘 목소리가 큽니다. 커피숍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눌 때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든 시장에서 방역 작업을 위해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든 옆에 시장 상인의 회장님이 계시든 구청 관련자가 있든 그들은 늘 목소리가 컸습니다. 목소리를 줄여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몇 번의 제안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잠시 조용하다가 이내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화를 할 때 늘 잠시 잠깐 멈춰서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간은 방어적인 태세로 해야 될 말들을 골라서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 태도 때문에 사실 대화하는 게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작은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마치 싸우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커피숍 안에 옆에 테이블에 여러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목소리로 하여 이건 정말 민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했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또한 마음 편하게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여전히 방어적인 태도로 약간의 말들을 가리고 뭔가 멈칫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많이 못 배워서 그런가? 항상 늘 공사판 또는 실패의 자리 또는 그렇게 지내기만 해서 그냥 저렇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또는 세상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자랑, 때로는 자기 생각들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자기 이야기에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회의의 자리에서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관철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들이 왜 이리 목소리가 커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들은 자기의 생각과 이야기를 정말 나누고 싶은 거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어적인 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워낙 험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속에 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잘해주는 척 하면서 속여먹고 남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자기를 위하고 그리고 솔깃한 제안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제안하는 여러 수많은 이야기들에 속고 또 속았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이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살피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멈칫하고 의심해보고 그리고 할 말들을 골라서 하는 습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그토록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지, 왜 그토록 그들이 방어적인지 잘 몰랐습니다. 한 2, 3개월을 그들과 보내다 보니 저도 여러 시장의 사람들, 또 관련자들, 또 여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에게 생긴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말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말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은 곧 듣지 않을 거니 나는 재빨리 내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짧은 시간 안에 내 의견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 얘기를 잘 듣지 않고 또한 자기 식대로만 얘기하니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나는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빨라진 채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화할 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왜 이런 제안들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고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방어 기제이지요. 매일 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검토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최근에 내가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약간의 눈치를 살피는 버릇들이 생긴 것이 바로 방어 기제의 한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상시에 말과 태도로 또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하기로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다만 적어도 그전과 다른 게 있다면 목소리가 크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 적어도 이전처럼
무시하는 생각이나 마음들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저들도 살려고 하는 거구나. 아, 저들도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구나. 아,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왜 그토록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지.